유방 제거는 단순한 미용 수술이 아니라 삶의 질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유방 재건을 받은 환자는 우울증과 불안감이 많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어떤 재건 방법을 선택을 할지, 또한 병원이나 수술실 환경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 재건과 지연 재건 두 가지 방식 중에 더 적합한 방식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재건 방법을 선택할 때 사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먼저 그 암의 병기나 혹은 치료 계획에 따라서 재건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수술 후에 환자분께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보다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환자분의 나이, 건강 상태,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재건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환자분의 상태 중에 뱃살의 조직의 양과 상태에 따라서도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생활 방식과 기대치도 재건 방법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외모나 혹은 촉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감각을 중요시하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재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장단점이 있으며 각각의 회복 과정이 다르고 부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건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의사와 함께 자세히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건 수술을 앞두신 환자분들이 미리 준비하면 도움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가장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재건 수술을 한번 생각하신다면은 심리적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재건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의 회복과 재활, 또 몸의 변화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환자분 본인의 그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즉시 재건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즉시 재건이 상실감이 훨씬 더 적고 회복 과정이 좀 더 통합적이어서 환자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를 잘 따르시면은 수술 결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술뿐만이 아니라 환자분 주변의 지지 혹은 가족의 지지, 환우회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거나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방 재건을 하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어렵다거나 재발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방 재건은 수술 후에 추가적인 치료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모두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하며 MRI나 초음파, 유방 촬영 등 정기 검진을 통해서 재발 여부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유방 재건 수술이 추적 관찰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보형물은 꼭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과거에는 10년 혹은 15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오해가 있었지만 요즘에 생산되는 보형물은 내구성이 뛰어나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파열이나 구형 구축 등 합병증의 문제가 생길 때만 보형물의 교체를 고려하면 됩니다. 보형물이 쉽게 터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최신의 보형물은 매우 견고하며 내부의 코헤시브 젤 구조 덕분에 일상생활에서는 터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드물게 큰 외상이나 장기간 사용 후 파열이 생길 수 있지만 이 경우 정기 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형물이 쉽게 터진다는 불안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형물 유방 재건과 자가 조직 유방 재건, 흉터와 회복 과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흉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의 경우 절개창이 매우 작기 때문에 흉터가 작게 남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 수술에서는 배에 긴 흉터가 남기 때문에 단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흉터에 대해서는 흉터에 대한 레이저 혹은 흉터에 대한 관리 기술로 흉터 남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증에 대한 회복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혹은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 모두에서 통증의 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자가 조직의 경우가 훨씬 더 통증의 회복이 빠르고 통증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방 재건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혹은 뱃살을 이용한 재건 모두에서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 수술에서 뱃살 등 근육 채취할 때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여 자가 조직을 시행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고, 하이브리드 재건이라고 해서 보형물과 지방 이식을 같이 하거나 보형물 재건과 자가 조직을 같이 이용하여 재건을 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유방 재건 수술은 단순한 외형 복원 수술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수술 방법과 회복 과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유방 재건은 삶의 일부로 돌아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용기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